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 인터넷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건지, 그러니까 파면될 건지 다시 살아올 건지에 대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기다 이제 쉽게 하면 파면, 뭐 직무 복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아니면 또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을 하는데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이름이 뭐 폴리마켓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기별로 4월 전에, 이 제목이 뭐냐,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파면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80%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보죠. 12월 5일이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쫙 올라가서 80% 수준이었죠. 근데 조금씩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쫙 올라갑니다. 거의 80%까지. 여기 언제냐? 1월 15일 2차 영장 집행 구속되는 시점.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또 확 올라갑니다. 구속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터 떨어지느냐? 빡 떨어져서 지금 35% 수준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35%밖에 안 된다. 원래 90%였어요. 90%. 근데 요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3월 7일, 8일 석방 시점. 요때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재밌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뭐 배팅해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어떻게 보면 한가한 사람들인데, 한가한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배팅을 하는 그걸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여론조사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 그러니까 파면될 가능성은 35% 수준까지 떨어졌다. 파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많이 그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히 뭐 민주당 국회의원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내부의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들, 이번에 그 행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영원히 기록해서 박제해서 응징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그래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80% 수준에서 파면될 가능성이 80%다. 구속되니까 또 9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2월 한 중순까지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유정복, 충남도지사 김태흠, 또 충북도지사 김영환,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탄원서 끝까지 안 써준 26명 국회의원, 1차 탄원서 안 써준 32명 국민의힘 배지들, 2차 탄원서까지 안 쓴 26명의 그 국민의힘 배지들. 그 사람들은, 야, 윤석열 대통령 뭐 파면될 가능성이 90% 수준인데 괜찮아. 이러다가 3월 8일날 석방되고 나면서부터 갑자기 35% 수준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파면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엉덩이를 슬금슬금. 나도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 건 아니었어. 나도 원래는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니었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런 기회주의자들. 이거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더라면 영원히 입 싹 닦아버릴 거 아닙니까? 내 결정이 그때 내가 말한 게 맞았어.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참 정말 보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그래프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러니까 거의 수십만 명이 지금 배팅을 했어요. 자, 파면된다의 돈, 뭐 예를 들어 10,000원, 복귀한다의 10,000원 내놓고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죠? 돈 놓고 돈 먹기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수준이 지금 현재 35% 떨어졌다. 근데 석방 시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시점, 그 이전에는 90%, 구속 시점에는 80%, 거의 처음부터 80% 막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죠. 난리를 쳤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지난 석 달간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야, 80% 수준이다.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진다. 여기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제가 말씀드리기로 책에 나오잖아요. 그 책 이름이 Stay as Ever입니다. 그 책에 보면, 탐욕과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탐욕과 두려움.
탐욕과 두려움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결정지어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기 대선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을 할 수 있겠다는 탐욕이 발생할 수 있겠죠. 발동하겠죠. 그러면 조기 대선 이야기를 막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서 돌아오니까 아이고 두려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 나 큰일 났네. 내 탄핵 찬성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엉덩이를 슬금슬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여러분. 제가 나폴레옹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폴레옹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런데 흡혈귀 살인자 독재자에서 갑자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난 짧은 3개월이지만 압축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한남동 관저 그 추운 겨울에 밤을 지새우면서 그 현장을 지켰던 애국 국민들, 광화문에 나왔던 전국 방방곡곡에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대전시청 앞, 천안 삼거리 나왔던 광주 그 애국 국민들은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야 된다고 버텼던 겁니다. 이 점을 특히 국민의힘 배지들, 국민의힘 출신의 지자체 장들은 정말 기억하고 그분들의 여론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여야 됩니다.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지난 3개월 그 추운 겨울에 그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 오늘의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여론전에 밀려봐요. 그럼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파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고 내 혼자 이러다가 내 촛불에 타 죽는 거 아니야? 그게 8년 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애국 국민들이 지금 나라를 살려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심평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치적으로 완벽히 부활한다. 한동훈은 소생이 불가능하다. 한동훈 씨 큰일 났네 이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나가서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하는 성경의 예언자적 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제가 이거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심평 변호사님 말씀은 한동훈은 계엄을 막은 건 좋은데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다. 그래서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다시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없다. 조기 대선 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진행자가 만약 조기 대선이 성사되더라도 윤 대통령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조기 대선은 거의 물 건너갔다. 또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름 핵심을 이렇게 찌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우파 정당 플랫폼 역사를 보면요. 90년 3당 합당 기억하십니까? 90년 3당 합당. 90년 3당 합당 전과 후로 나뉩니다. 3당 합당 전에는 소위 말해서 신군부 중심의 노태우 중심의 하나회 출신들이 그 장악하고 있었던 민주정의당이 있었죠. 그리고 김영삼, 그러니까 노태우는 대구 경북 출신이고 김영삼은 부산 경남 YS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민주당이 있었죠. 그리고 DJ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그리고 김종필 총재의 그때 그게 자유민주연합입니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3당 합당이 되면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수 대연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1990년도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 전과 이전이 완전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3당 합당 이전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산이 남아있는 거죠. 군부 출신들 중심의 정당, 민주정의당. 그죠? 근데 90년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부산 경남 지역을 기반에 둔 YS 계열이 들어가면서 그게 신한국당이 되죠. 신한국당. 그죠? 신한국당이 되면서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이 완전히 탈바꿈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히 차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행하는 차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5년 지났죠. 35년.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 전과 후가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YS, 노태우, 김종필, JP의 3당 합당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을 변화시키는 큰 분수령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 사태도 이전에 3당 합당 이후에 이어져 왔던 보수우파 정당의 플랫폼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부터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35년 만에.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쉽게 하면 리모델링, 거의 재개발 수준의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자유우파 정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뀔 것이다. 왜 바뀔 수 있느냐? 이번에 다 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갈라졌어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짜간지 다 갈라졌어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전 가리지널이고 다 나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 알곡만을 모아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알곡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가짜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가짜들이. 그럼 이 가짜들은 민주당이 된다 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다 봐버렸어요. 이번에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아, 저거 짜가였구나 저거. 절대 용서하지 않죠.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